어떠세요? 음식물류 폐기물 산업이 괜찮은가요? 일단 이제 질의 퀴즈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하고 바이오 산업하고 핵심은 폐기물은 지자체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네네. 안정적인 어떤 수입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일단 포괄적으로 말씀 많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죠? 이 사다리. 아 근데 그 폰트 하나는 이게 안 살아나가지고 그래요? 10페이지 그럼 저도 하나 주세요. 아, 나 안 갖고 왔는데. 자주 출력을 안 해왔는데. 안녕하십니까. 메일은 들어있지만 그 여기 13페이지가 칼라로 하나 주고 싶어요. 네,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이메일이 있으니까. 10페이지요? 몇 페이지? 13페이지요. PPT 장표로 13페이지. 여기. 이리 하나 찍고 저거 첨부 자료는 안 했나요? 첨부 자료요? 예. 출력을 그 두 개만 했습니다. 그 한글 파일하고 PPT만 하고 나머지는 첨부 자료 그저 법률적인 걸 내가 좀 다 몽땅 보냈는데. 아 그거는 PPT로 띄워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자료요? 네, 네. 여기다가 띄워놓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띄울 수 있을까요? 거기 다 뽑아놔가지고 아니면 뭐 아니 그거까지 뽑으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여기는 돼 있어요. 그거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해놨거든요. 그거 됐고요. 거기서 일단 그건 PDF가 열려요. 네. 근데 아래한 걸 보이죠. 아래한 거. 아 이거 다 뽑아놨어. 이건 다 뽑아놨어. 네. 그것도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아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띄워놓고 예. 이거는 다 출력해놨습니다. 그래. 예. 됐습니다. 네. 저도 이게 안 열리네. 그치 잘 열리네. 시작. 딱 10시 되면은 예. 깨지면 지금 좋지? 왜 그렇지? 설명을 왜? 목표 같이 없다. 이거 다음에 쏘나겠는데 진짜? 아니 장모 끝났던 낮에 또 깜빡하면 되게 올라. 네. 이 직원 때문에 정말 멋있다. 저쪽에. 오전 1시 10분 떨어졌네. 아 결제했잖아요. 임직원이다. 그것도 중요한데 13페이지까지. 아 13페이지요. 근데 이게 요거거든요. 네. 그것만 캡처해갖고 그쪽은 뽑아 줄까요? 제가 선생님 저 메일 보냈으니까 네 화면 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불러. 네. 네. 그럼 저 내려오면 시작하는 걸로. 네. 이거 써주셨어요? 네. 그거 다 나눠주면 되지 뭐. 아 예. 저도- 어떤 거? 네? 잘못 들었습니다 아직. 이것만 네, 아, 네. 13페이지만 갔다 올게요. 아니 뭔지 네. 제가 저도 하나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뭐 오는 거 같아? 북한 사람. 고잘 때문에. 올라가진 않으셨죠? 다시 매미라고 나무이랑 잠자리랑 그러면서 그 성인이 교지 하고 성인이 가운데 그것도 좋아요. 무슨 남자 못 찾겠다. 친나서 나오고 아니 고추전자이고요. 서울이 굉장히 장난. 아, 그건 아끼게 됐어요. 기들이 하고 계셨습니다. 20cm. 아, 20cm짜리? 네. 20cm짜리라고. 아이 미터 미터 수로 치면 70m 되거든요. 이자짜리. 네, 투자. 60cm.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이사 갈 정도. 또 이거지. 짧겠죠? 굉장히 얼굴이 안 왜? 왔어?
저희 이제 시간 됐으니까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광된 자리를 또 불러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휴가 마치고 오늘은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저는 저 양주에서 출발해서 조금 일찍 왔는데 다행히 시간 맞춰서 오늘 또 이게 보니까 나는 이렇게 범위가 넓은 줄 몰랐습니다. 사실은 저는 간단히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타이밍 얼마까지? 저희 이제 시간은 한 네. 11시 반까지로 잡아놨는데 네. 이제 소장님 이제 편하신 시간을 네, 제가 오늘 뭐 서울시 음식물 처리 정책이라고 그럴까요? 서울시 기준을 갖고 환경부까지 전국을 한번 이제 비교를 좀 해보시고요. 나름대로 오늘 제가 좀 소개를 하고 혹시 이제 인터넷이나 또 다른 어떤 강의를 이게 비교를 하시면서 조금 오류가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고 가능한 한 성실 있게 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 저는 서울시에서 약 32년 6개월 원래는 금년 말에까지 공로 연수를 해서 마쳐야 됩니다만 작년에 12월 31일자로 서울시 기술서기관으로서 명예퇴직을 하고요. 이제 지금은 어떻게 말하면은 여러 가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공이 기계입니다. 기계 설비. 공업고등학교를 나와서 과기대 건축공학과를 좀 특별히 갔습니다. 또 그다음에 대학원 시립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좀 했고요. 핵심은 이제 기계 설비 쪽에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은 크게 이제 건축 설비나 환경 설비 또 프렌트 설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가 종합적인 어떤 공장 가동이 아니고 어떤 엔터테인먼트랄지 또 본청에서 제가 한 10몇 년 있었습니다. 기획 좀 심을 기술직 행정직 이렇게 나누기 전에 조금 특화된 어떤 자기 업무를 하려면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간에 저도 한 10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좀 부족하나마 오늘 이 자리에 대해서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정책에 대해서 그 주제를 조금 섭외를 받았는데요. 저도 이런 강의를 몇 번 가고 또 후배들 우리 서울시 3관급 이하 후배들 강의를 조금씩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지식 전달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갖고 하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생소하더라도 이따 Q&A 시간에 얼마든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상하수도 또 환경 폐기물 그다음에 또 건축 설비 이런 부분을 좀 총망라해서 기술 분야만 한 20년을 했습니다. 여기 기업 분야에서 한 10년 했고요. 어떻게 됐든 그래서 오늘 이걸 설명 좀 간단히 드리면 좀 앉아서 해도 될까요? 어디 앉아서 네. 네. 우선 제가 한 7가지 테마를 좀 잡았는데요. 핵심은 이제 서울시하고 그 산업 발전이 어떻게 음식물류 폐기물이 처리가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키포인트를 잡고 한 8가지 주제를 간단하게 선정을 했습니다. 또 급히 만들다 보니까 원래는 한 2시간 강의면 한 60장 정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압축하다 보니까 일단 좀 질문 시간에 많이 하겠고요. 자, 우선 요 1번 이 항목을 보면은 이게 만드느라고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만은 방금 서울시에서 제가 있을 때 제가 음식물 처리 정책을 한 8년을 했습니다. 민간 처리 분야가 서울시는 거의 주종을 이루는데요. 뒤에 가서 보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공 처리 시설하고 민간 처리 시설하고 영역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자리는 아마 그 투자 심사랄지 또 우리 막강한 또 공인회계사 CPA를 비롯하여 투자 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재정 사업을 투자할 때 투자 심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핵심은 민간 부분이나 공공에서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처리를 할 때 자원화라는 개념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서울시에서 과거에 제가 한 8년 있으면서 많은 기획과 보고를 하면서
좀 정리를 해놓은 걸 오늘 또 이렇게 급히 써먹을 일이 있어가지고 좀 응용을 했습니다. 좀 보시면요. 우선 발생량이 2,495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걸 좀 기준을 잡고 뒤를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공동주택, 단독, 뭐 소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또 다량 사업장 폐기물 이렇게 좀 나눠 있는데 핵심은 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보면은 저 4조인가요? 그 구청장의 의무가 있어요. 시군구 구청장이 거기서 2,495톤이라는 것은 뒤에서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그 2페이지에 바로 보면 좀 연결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은 제일 하단에 보면 22년도 하단에 2,495톤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이제 과거 2013년도 원래 해양 배출 금지가 2013년도 1월 1일부터 됐었어요. 근데 은폐수 육상 처리를 하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음식물이 많이 줄었죠. 3,181톤에서부터 2014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의 한 600~700톤 좀 줄었죠. 이 줄이는 원인이 뭐냐면은 요즘 TV 같은 데 보면은 고물 분쇄기 돼가지고 주방에 밑에 보면 디스포자 방식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이 또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건조 방식, 감량기라고 그러죠. 텔레비 같은 데 좀 나올 겁니다만 이런 것이 각 가정에 알게 모르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종량제가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도 조금 음식물이 아깝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부에서 RFID 방식, 주판식 방식을 해가지고 원격 그 감시 뭐라고 하죠? 계량 장치라 이런 거래서 실시간으로 또 좀 전송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원인은 크게 한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줄어든 원인이. 그래서 좀 분명히 이제 2,495톤 중에 가정이라고 써져 있죠. 가정과 다량 배출 사업장이 있는데요. 그 가정에 보면 단독주택 오고 공동주택, 소형 음식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각 가정에서 보면은 저 집집마다 그 고양이가 그 봉투 막 찢기고 그런 거 한 번씩 보셨죠? 뭐 요즘만 뭐라고 하나 바켓스 같은 어떤 그런데 그런데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게 좀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클린 하우스다 해가지고 우리 보통 아파트 가면은 한쪽에 그 RFID 같이 이렇게 계량기 설치해 놓은 게 있고, 그다음에 소형 음식점 요게 이제 200제곱미터 이하에 말하는 소형 음식점입니다만은 그걸 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인가 시군구 구청장 의무가 가정으로만 이렇게 다 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좀 그래서 핵심은 시군구 구청장이 1,910톤을 정도 처리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량 배출 사업장은 우리 그 대형 음식점들 있지 200제곱미터 바닥 면적 여기에 보면 이제 집단급수 학교나 여기 음식점 있죠. 이제 그런 저거 뭐라고 이런 큰 음식점 있죠. 이런 거. 그다음에 점포, 뭐 GS 뭐 이런데 뭐로 백화점 뭐 이런데 농수산 시장한테 저쪽 어디 어디냐 저 가락동 이런데 관광 숙박시나 호텔 뭐 이렇게 크게 나눠지고 여기서 특이점이 이제 사업장 폐기물을 2015년까지는 저희가 그 관가를 했었어요. 그냥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그런데 이 사업장 폐기물 이제 사업장 우리 쉽게 말해서 구내식당 같은데 이런 걸 서울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공장 임금이 많지 없다 보니까 이거 좀 무시를 했었는데 그까지 이번에 이제 포함을 시켜서라도 하루 2,495톤이 처리하고 있다는 거. 전체적으로 본다면 과거에 한 3,000톤 정도를 했었어요. 최고 많을 때는 2013년쯤에 3,300톤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한참 음식물 공장 진다고 막 민간업체들 BTO 사업 한다고 그러고 또 뭐 투자 사업 한다고 그러고 서울시는 또 재정 사업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혹시 기회 되면은 서울시 홈페이지가 있어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가 보면은 그 2013년도 해양 배출 금지에 따른
그 서울시 음식물 처리에 대한 종합 대책을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민간의 사업장이 33개 업체 중에 35개인가 4개 중에 은폐수를 육상 처리를 하도록 강제 규정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2013년도부터 1월 1일자로 가지고 과거에는 그 쓰러지는 해양 배출을 그 전에 좀 막아놨는데 갑자기 이게 막다 보니까 저 처리 방법이 없어 은폐수 자체가. 그래서 그 단가가 하도 많이 이제 보통 그때 톤당 7, 8만 원짜리가 11만 원, 12만 원 이렇게 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한참 제가 주도적으로 그 6급 서울시는 6급을 왕주임이라고 그럽니다. 그 주무 주임을.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래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완결 대책이라는 게 하나 2013년도에 만들어 놓은 거 있을 겁니다. 혹시 기회 되시면 그건 공개를 해놨으니까요. 한번 출력해놓고 보면 거기에 조금씩 많이 담아 있을 겁니다. 과거에 한 10년 전 얘기지만 그 정책이 지금도 거의 변동은 없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서 종량제 방식이 있는데요. 종량제는 2013년도부터 이제 종량이 됐습니다만 그 진로의 RFID 환경부에서 이게 주파지 방식으로 해서 그리고 각 전용 용기 봉투 이런데 많은 문제점이 이게 내포가 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수직 운반, 직송 적화 직송 적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게 악취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 음식물을 한 50% 정도 60%가 물이 되면 있어 우리 습식 문화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화를 하다 보면 이게 운송비가 안 나와요. 이게 2.5톤짜리로 각 골목골마다 수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적화 시설해서 투하 장치를 해가지고 조금 쉽게 말하면 그 적은 차에서 2.5톤 차에서 한 7톤 8톤짜리로 음식물 전용 수거 차량으로 이렇게 옮기는 경우가 몇 개구가 있어요.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조금 요즘은 거의 직송으로 갑니다만은 옛날에는 음식물 전용차 나오기 전에는 앞널차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앞착차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생활 폐기물 각 가정에서 보면은 그 미화원들이 이렇게 가면 쭉 돌리면서 앞차가 쭉 밀고 가는 그런 걸 싣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물이 막 질질 흘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직송을 해라 가능한 한 처리장까지 그런 개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 처리를 봤을 때 저희 서울시가 공공이 5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좀 폐쇄가 됐고요. 동대문에 용두동 거기가 있는데 그게 전용 요금 바이오가스라고 합니다. 이때 책자에 세 가지 방식을 사료와 테이프와 그 바이오 방식이 나눠져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동대문에는 저희 서울시 국내에서는 바이오가스 산업 음식물 자체가 특허 나온 게 없습니다. 사실은 바이오로 그 혐기 소화 방식으로 해서 음식물 거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지금 그 대우에서 중원 방식으로 55도 정도 됩니다만 중원 방식으로 하나 특허가 돼 있고요. 이제 동대문 바이오 같은 경우는 덴마크인가요? 그 드랑코 공법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서희건설에서 BTO 사업을 해가지고 100톤 미만짜리로 만들었는데 그게 수질이 잘 관리가 잘 안 돼요.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동대문 것만 처리합니다, 얘들은. 송파 리크린 건식 사료라고 그랬는데 여기 2가지 타입이 있어요. 완전 음식물을 바이오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은폐수만 따로 짜서 보낼 것이냐. 근데 송파는 그 민간 투자 방식으로 BTO 사업을 해가지고 300억인가 투자를 했을 겁니다. 막 PF 자금이 10%짜리가 제가 그때 중공에서 사용 승인을 내줬는데요. 송파가 약 뒤에 보면 알겠습니다. 이따가 원래는 450톤짜리였는데 하루 515톤까지 원래 놨습니다. 은폐수를 바이오가스식으로. 그래서 송파 타입이라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도봉은 전통적으로 건식사료 방식입니다. 북한산 올라가다 보면 의정 올라가는데 거기가 그것도 도봉 것만 합니다. 원래 도봉이
그 노원, 강북, 도본해 가지고 생활 폐기물 세 가지를 교차 방식으로 처리해 그랬어요 옛날에. 노원은 소각장, 강북은 재활용 선별장, 도봉은 음식물 했는데 도봉이 구청장이 빠꾸를 낸 거예요. 우리는 음식물은 못 오겠다. 그래서 자기 것만 해서 좀 축소해서 건설을 했고요. 지금 강동은 지금 그 강동 강일 택지개발지구가 지금 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금 그거에 뭐라고 그러나 등기 방식으로 해서 발주가 됐는데요. 지금 코롱하고 그 한종에 설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둘이 저거 누구냐 그 태영하고 동해하고 붙었다가 어떻게 됐든 코롱하고 지금 한종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등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게 거기도 마찬 총과 리크릿 타입입니다. 음식물은 건조사료, 폐기물은 아니 뭐죠 은폐수는 바이오. 원래 그래서 제가 이게 기반을 닦을 때 동대문 방식으로 원래는 하는 게 맞아요. 환경부에서도 투자비가 좀 낮지만 지금 현재 에너지 산업을 했을 때는 근데 음식물 자체가 참 이게 소화가 하기가 참 만만치 않아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어거지로 밀어서 강동은 송파 타입으로 그렇게 했고요. 베이스를 그렇게 깔아서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 한 1,300억인가요? 뭐 정도 해서 원래 폐기물 의무 처리 시설이 됐어요. 택지 개발을 조성하다 보면 거기서 음식물, 소각장, 재활용 이 세 가지는 의무적으로 폐기물 관리, 폐기물 처리 설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그 택지 개발할 때 20만 평인가요? 뭐 몇만 평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강동께 들어가 있고요. 서대문은 난지물세센터에 있는데 원래 여기서 오래된 이거입니다. 원래 음식물을 갈아서 하수 병합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좀 구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말이 그 처음에는 퇴비화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거의 걸러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난지의 그 인근 주민들이 저거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거의 폐쇄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은 한 685톤 정도, 야간 30% 3분의 1 정도 좀 처리를 하고 있고요. 민간이 한 35개가 있는데 공공에서 제외한 나머지 이제 뭐 경기나 충청, 인천 뭐 분산돼서 처리하고 대부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바이오 산업 중에 지금 민간에서는 바이오가 두 업체밖에 없을 겁니다. 2개인가 3개인가. 그리고 전량 다 건조 사료 방식에 옛날에 꾸꾸루죽이라고 그랬죠. 그 끓여서 그랬는데 그게 요즘 뭐 옛날에 저 뭐라고 하냐 그 축산 그 전역봉이라는 가축 전역봉이래. 예, 그래서 환경부 장관 한정인가 환경부 장관 있을 때 원천적으로 음식물을 저거 축산을 미리 말아라 이런 취지가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됐든 그렇게 저렇게 돌아가서 민간은 지금 거의 건조 사료 방식입니다. 퇴비화 방식이 호기성으로 되는 게 일부가 있을 거예요. 혐기와 호기는 잘 아시겠죠? 혐기는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저 사람 배는 혐기입니다. 혐기. 이 소화는. 그런데 호기는 산소를 외부에서 오토로 공급해 주는 거 호기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퇴비화는 대부분 호기입니다. 호기. 그리고 산소를 외부에 보내야 이게 발효가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음식물 중에 은폐수가 약 55% 60% 들었다고 그랬죠. 100톤 중에 한 50% 정도 60%는 은폐수는 그 유기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하수처리에서 아주 좋아합니다. 또 유기탄소원도 만들 수도 있고요. 근데 요걸 과거에는 2013년도 1월 1일 이전에 해양 배출을 했어요. 아예 그 서해 앞바다에 가가지고 음식물 처리 업체들이 그 음식물 꽉 짜서 먼저 그 협작물 걸러냈고 꽉 짜서 나오는 걸 가지고 바로 인천 해양 앞바다로 가가지고 저 멀리 공해상에 가서 버리고 그랬는데 요게 갑자기 뭐 환경 오염도 바다 오염도 그러고 어쩌고 한다 그래가지고 법이 제정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하여가 2013년에 곤욕을 치렀습니다만은 저 이 자리 까딱하면 없었을 겁니다. 아마
저거 뭐지 업무 정책 잘 본다 해가지고 그래서 2013년도 한번 그 완결 대책 한번 보시면은 제 이름이 나올 겁니다. 그 시장까지 방침 받아놨으니까요. 그게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은폐수 아까 바이오가 들었다고 아니 저 유기성이 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이오가스로 하는데 뭐 난지도 난지 하수술이니까 나는 설명하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또 동대문은 전량 음식물 은폐수 포함 바이오 시설입니다. 송파는 아까 말한 음식물 사료, 은폐수 바이오. 음식물이야 515톤, 은폐수가 550톤짜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것은 이제 우리 은폐수는 그 2013년 해양 배출되면서 우리 물재생센터로 제가 집어 넣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갈 데가 없어요 이게 민간에서 처리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파업을 했는데 그래서 그 중랑하고 난지를 그 문을 열었습니다. 선암까지. 그래서 하수에다 섞어서 처리해라. 어떻게 됐든 그래가지고 같은 서울시 폐기물이니까 해가지고 어떻게 됐든 우유곡절 끝에 그래서 지금 중랑은 253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난지가 한 129톤 이렇게 하고 뭐 나머지 대비 사료는 뭐 민간에서 거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서남도 그렇고 지금 매립지에 보면은 그 제일 하단에 보면 매립지 침수조 처리장이 있죠. 470톤짜리가 있는데 원래 매립지에서 그 침출수가 나와요. 이게 그 안정화하는 단계에 그 침출수를 그 처리하고자 그게 3만 톤짜리인가 뭐 얼마짜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유기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응집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 우리 서울시 전국의 음식물 폐기물 관련 음자협이라고 있어요. 음식물 자원화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걔들끼리 음식물 업체끼리 협회를 조직해가지고 그거는 공식적으로 폐기물 관리법상 그 법인 설립은 아니에요. 임의단체입니다. 걔들은 이제 국토부나 이런 데는 법정단체가 있는데 그 뭐 장관 이임사이라 뭐 법정단체를 해줍니다만은 애들은 그 음자협은 그게 없어요. 그냥 자기들 이권 단체입니다만은 얘들이 그 매립지 침수 처리장에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것도 좀 넣어달라 해가지고 현재까지 넣고 있습니다. 그게 약 한 400톤. 처음에 이게 많이 많았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구에 매립지 바이오 가스 시설이라고 있죠. 요게 수도권 매립지에서 서울시 경기 3자 협의를 좀 했었어요. 야, 갈 데가 없다. 하수처리에 넣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한솔에너지가 지금 그 중공해는 은폐수 처리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400톤인가 500톤짜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서울, 경기, 인천 그 분담 방식으로 해가지고 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시 물량이 한 150톤 정도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 이제 지금 맥시멈으로 한 400톤 남짓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머지 이제 인천, 경기 좀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환경부 정책이 과거에는 은폐수 과거에는 이제 건조 자원하는 단어가 별로 없었어요. 이게 그러다가 그 법이 2개인가 3개가 더 늘어났을 겁니다. 아마 당초에는 폐기물 관리법하고 그 다음에 폐촉법인가요? 뭐 요 2가지 정도만 갖고 환경부 정책을 위반했었는데 뒤에 2가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게 그것은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요. 어떻게 됐든 이 음식물을 가지고 자원화를 이루자 해서 요즘은 지금 지금 작년 금년 트렌드는 이제 분뇨, 축사 있죠. 축사 분뇨하고 그 다음에 하수 쓰러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감량하고 갈 데가 없어요. 이것들도.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 그래서 섞어찌개를 하자. 그러면은 바이오가스나 이런 게 더 많이 나올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환경부 정책이 지금 파라다임이 좀 약간 바뀌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요 갖고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전기는 이제 바이오가스로 해서 이제 열을 태워서 터빈 돌려가지고 그게 황이 중요합니다. 그 탄황이 있어야 되는데요. 황이 들어가니까 모든 게 다 부식을 시켜요. 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연료라고 할 때 요즘 SK나 이런 데 많이 지금 하수 처리장에 나오는 쓰러지 갖고 뭐 수소 에너지 만든다 어떤다 얘기가 나오는데, 과거에 서울시도 한번 했었어요. 이게 시도를 한번 했었어요. 대구도 한번 하다가 쫄딱 망했죠. 대구시장이 음식 배부를 해가지고 청정연료에서 천연가스로 해서 버스까지 운영하자고 하는데, 그게 이물질이 걸러지지가 않아요. 연료가 고도의 어떤 불순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 그래서 과거에 서울시도 그 선암물질센터 옆에 보면은 삼천리 ES라고 있습니다. 걔들이 제한 사업을 하나 해가지고 하수처리나 뭐 이런 데 나온 걸 조금 해서 천연 버스 가스를 이용해서 운행을 해보자 그랬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근데 앞으로 꾸준히 이것은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포괄적으로 흐름을 좀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요걸 전체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음식물 처리 정책이 거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많이 할애했고요. 자, 요것은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음식물이 좀 줄어든다는 거, 이 돼지는. 그다음에 이제 좀 공공하고 좀 나눠봤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조금 줄어들죠. 19년부터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 보면. 그래서 지금 공공처리시설 용량이 서대문 없다 치고 동대문에 아까 자기들 거 98톤, 강동에 360톤짜리가 있는데 이번에 새로 만든 것도 360톤짜리입니다. 도봉은 지네들 거니까 그렇고, 송파가 BT 사업을 애들이 논한 장사를 했어요. 사실은 송파 리그린 애들이 어디죠? 어디냐고 복정역인가요? 그쪽 어딘데 애들 때문에 엄청 내가 힘을. 문제는 민간 투자 방식은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대경영 보조법 무척 강화가 됐어요. 이게 악취랄지 이런 게. 그래서 애들이 처음에는 악취를 바이오 방식으로 했는데, 원래는 고농도는 RTO로 다 태워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을 강화해가지고 결국은 민간에서 투자한 걸 공공에서 좀 막아준다는 거. 이번에 돈 그래서 국비가 한 50억 내려갔을 겁니다. 아마 저도 있을 때. 그런데 이게 쉽게 보면 민간에서 판을 벌려놓고 뒤에 뗄빵은 공공에서 있다는 거. 그래서 다이가 송파 애들이 아주 논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톤당 14만 원에 반입 수수료가 9천 얼마짜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약 톤당 15만 원짜리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서 일단 경제성 분석하면 아마 이걸 보고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논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송파 애들이. 그래서 모든 민간이나 공공에서 송파를 스펙을 잡고 나중에 검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기준점이 나오지가 않아요. 여기 좀 보시고요. 그리고 다량 배출 사업장은 아까 200톤 이상이었는데 얘들은 물건이 좋아요. 일반 음식 우리 각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주부들이 조금 심하게 한다면은 음식물만 분리한 게 아니라 잡자리까지 같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이 좀 선호를 안 해요. 전처리 공정이 2번, 3번 해야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금속재, 수저, 젓가락이 기본이고 칼 이런 거까지 막 들어오는데, 다량 배출업자는 그게 아니에요. 다량 배출상은 그래도 식당이니까 잘 해서 원물이 좋아요. 무조건 좋아요. 얘들은 이 다량 배출 것은 업체들이 진짜 선호를 많이 해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은폐수라고 그러는데, 요즘 이제 뜨는 사람 은폐수라고 그러죠. 은폐수가 아까 유기탄소도 만들어낸다고 그러고, 또 유기성이 함유가 돼서 하수처리 병합체는 아주 둘이 궁합이 잘 맞습니다. 쓰러지오고 은폐수하고 섞었을 때. 또 산업 폐기물도 산업폐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때 파주에 가보면은 수처리 박사가 하나 있는데 기술사하고 대학원 같은 동기인데요. 유기성을 좀 넣어서 보니까
처리율이 좋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소각장이면 암모니아용 대수로도 저 대용으로도 많이 써요 이게 저 은폐수를. 근데 은폐수를 소각을 못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또. 그런 부분이 좀. 그러니까 은폐수가 그 좀 2014년도 처리가 골치 아팠는데 요즘은 아주 좀 반가운 손님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야간 1,500톤 정도 이제 서울시는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자체 처리 동대문 속바 빼놓고 이제 서남 난지 중랑아까 물질센터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그다음 매립지 그 아까 저 한솔서 만들어 놓은 거 한 500톤짜리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매립지 아까 요거 470짜리가 침수 처리장에 침수수하고 은폐수하고 섞어서 처리하는 거. 요걸 곧 그 오픈 방식으로 한다면은 내년부터인가 TN이 강화가 될 겁니다. 아마 총질소 방류해서. 그래서 TN 강화가 얼마에서 200 얼마에서 60까지인가 뭐 다운된다는 어떻다는 해가지고 아주 탈질이 문제가 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설비를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반입량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은 오픈 방식으로 한다면 제대로 수처리가 잘 안 돼요. 동대문 같은 경우는 그 보통 생활화수가 BOD가 150ppm입니다만은 못 만들어내요. 그 혐기소화 방식으로 해서는. 그래서 한 500ppm 이러다 보니까 과징금을 물어요. 이게 한 몇십억 물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하는 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송파나 이런 데는 이제 탄천으로 들어갑니다만은 약간 옛날에 MBC 한번 뉴스 한번 크게 터졌죠. 그 바이패스 배관을 이중으로 해가지고 한쪽은 처리한다고 그러면서 한쪽은 저 하수장 관로로 집어넣는 어떤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강동도 원래는 은폐수를 수직 운반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150ppm 만들어가지고 생활하수로 꽂아 넣는 걸로 그랬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은폐수가 좀 활용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 좀 이 정도 도면을 좀 설명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배출원별로 얘긴데 뭐 아까 간단히 설명했습니다만 가정 그 폐기물관리법상 시군구 구청장 의무사항은 가정권만 합니다. 요것만 처리하니까 실질적으로 돈 들어가면서 요것만 들어가죠. 시군구 구청장은 나머지 다량이라도 자기들 스스로 지돈 들여서 지가 들어서 지가 처리하니까 밑에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물론 따지고 본다면 좀 뭐랄까 한 2,000톤은 구청장 시군구청장이 처리해주고 한 500톤 정도는 자가 처리한다는 거, 이런 게 조금 나눠져 있고요. 이것은 조금 작년에 좀 세분화를 해서 이것도 어렵게 자료를 구했습니다만은 이걸 한번 조금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각 25개 구청이 어떻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얼마만큼 지금 양이 나오는가 그걸 좀 따져본다면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아마 송파가 많이 나올 겁니다. 송파 212톤이죠. 강남. 아무래도 그게 많이 살고 저 두 개 포함합니다. 다량 배출 사업장의 양이 사실 들쭉날쭉해요. 그날 10% 20%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오차율이. 그래도 맞다 치고요. 근데 가정에서 나온 건 거의 맞아요. 왜? 저쪽에서 계량을 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강남 송파가 잽싸게 그래서 BTO 사업을 했잖아요. 강동도 좀 자기 거 처리하고 있고, 강남 거의 송파를 많이 들어갑니다. 민간으로 들어가지만. 그리고 영등포가 좀 많고, 강서 많고, 노원 좀 인구 밀집도가 많은 데가 조금 많게 나오고요. 거의 그 밑으로 이제 100톤 미만입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아까 그 시군구청장이 돈 내는 걸 뭐 조금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우회록제를 받았습니다. 휴가 전에 받았습니다만은 대동소이에요. 2020년도나 22년 때 보면 야간 처리량이 69만 한 70만 톤을 처리했어요. 연간.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그 봉투 판매 수입금 있죠. 여기에 야간 얼마입니까? 1,000만 1,000만 한 730억 정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간 돈이 야간 얼마인가요? 174억인가요? 175억? 그게 약 한 100억 정도가 생돈이 나간다고 보면 돼요. 그 민간 구청 입장에서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수집 운반비하고 처리 비용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수집 운반비가 많이 올랐어요 이게. 과거에는 한 60% 처리비 60% 정도 한 4, 5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저 2013년도 이전에는. 근데 지금은 6, 7만 원까지 튀었을 겁니다. 뭐 그리고 처리비도 약 한 13, 4만 원까지 튀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됐든 작년에 그 민간 아니죠 아까 그 2,400톤 다량 뺀 나머지를 자치구 서울시 전체가 했을 때 약간 한 170억, 75억 정도, 1,700억 정도 했는데 과거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음식물 전체 3,300톤을 2013년도 기준으로 약 3,000억 시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수집 운반 또 은폐소 처리까지 해서 이게 3,300톤을 3,000을 잡더라도 3,000억이면 얼마입니까 톤당? 한 그 정도 규모를 갖고 있어요. 지금도 3,000억이 더 올랐으면 올랐지 아무리 감량한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감량기 시장하고 디스포자는 그 환경부식 제재를 했어요. 사실은 유출률을 했고 20% 미만으로 하수관에 빼도록 돼 있는데 원래 장기적으로 2030 하수도 기본계획에 보면은요 2050인가 기본계획에 보면은 디스포자 방식을 많이 늘리도록 돼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미국 방식 그겁니다. 아메리칸 스타일로 본다면 그 하수 관망대에 있다가 바로 갈아서 집어넣어 버려요. 근데 우리가 습식이 되다 보니까 애들이 비중이 높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하수관에 잘 맥혀요 이거. 그래서 중간중간 가압을 해야 되고 어쨌든 얘기가 나요. 하수처럼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좀 그건 환경부고 뭐 어떻게 됐든 이견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디스포자 방식을 조금 보류를 하고 있고 그 대신 각 가정에서 일부 좀 불법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 싱크대 밑에다 바로 갈아서 집어넣는. 옛날에는 정화조고 우수 분류가 있었거든요. 요즘은 바로 다이렉트로 하수관으로 바로 때려 집어넣어요. 분류 박스로. 그런 게 하수도 정책이 좀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 그 대신 감량기 애들이 아주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코엑스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감량기 그 건조 방식이거든요. 드레인 방식으로 해가지고 드라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기 넣어서 히터 방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건조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드라이로. 그래서 그걸 어떻게 됩니까? 그까지 좋은데 봉투에 싸서 종량인부터 바로 빼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게 소각장에 가다 보니까 이제 또 걸려요 이게. 노원이나 이런 데 보면 음식물이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주민감시단지 난리예요 이게. 봉투 이렇게 파봉시켜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막 반입정지 시키고 그러는데 걔들이 주범이에요 이게. 감량기 그 산업 혼놈들이. 그래서 그거 드라이 방식으로 하는데 그건 선호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텔레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요즘 이제 변칙해가지고 바이오 음식물을 조금 생물화학적으로 처리해서 조금 옛날 우리 같으면은 안 좋은 말로 하는 우리 대변 있죠. 대변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나오면은 상온에서더라도 우리가 없어지잖아요. 분내 유기성으로. 근데 음식물도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잘 분리만 돼. 채소 같은 거 다. 그래서 또 다른 방식으로 한다면은 벌레를 만들자 그러고 동해등에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누에 같은 거. 과거에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동해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인터넷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그거 음식물 채소 있죠. 야채류 이런 거 잘 먹습니다.
이것도 장성 같은 데 보면 큰데 걔가 단백질 공급원이답니다. 그래가지고 대형 육개 만드는데 닭공장 이런데 공급을 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됐든 말이 좀 헛나갔습니다만 음식물 요 처리하는 것은 작년 기준으로 구청장의 의무 사항으로만 처리비가 나왔다는 거. 이제 은폐소 처리라고 해서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해야겠습니다만은 빨리 좀 끝내야 되는데 어떻겠든 은폐소가 과거에는 좀 애물단지인데 지금은 아주 좋은 원료라는 거. 화처리장에도 왜 돈이 됩니다 우선 이게 유가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수도권이 조금 비싸겠는데 이게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 한 다음에 난지 선암 중랑 하수처리 그 충격보다 해가지고 가수를 해요. 솔직히 말로 얘기해서는 물을 타서 집어넣어요. BOD를 만들려면 실제 음식물에서 나오는 거니까 고농도가 나오다 보니까 갖다 때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쓰러지지만 수처리 공정에서는 잘 안 맞아, 밸런스를 잘 못 맞춰요. 그래서 저도 난지 소장이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은 꽤 가능한 한 BOD 4만 ppm 이하로 그러고 협약을 했습니다만은 그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강동하고 도봉 서울시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구청장끼리 제가 직접 했는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난지 서남 중랑은 단가비가 좀 싸죠. 왜 이리 쌀까 의심이 들죠. BOD를 낮추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하수식 요거 단가를 했을 때는 단가 부분을 조금 예민합니다만은 좀 뭐랄까 규정을 조금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수처리 조례에 보면은 단가 산정이라는 게 있어요. BOD 기준으로 농도에 따라서. 그래서 그게 그 환경보호 협의를 하는 과정에 총 용량의 총 부하량인가요? 부하량이 10%까지는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협의를 해가지고 요즘 그쭉 계속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근데 수도권 매립지는 거의 아닙니다. 또 그냥 그대로 온물 그대로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업체들이 가능한 한 좀 가수처리량을 써놓은 경우도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여기서 제가 얘기했던 것은 본인 스스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거 혹시라도 제가 왔다 갔다 얘기도 하지 마시고요.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 빨리. 예, 그래요. 요것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뒤에는 사실 별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고요. 요거 하여간 요것도 그 난지 서남 중랑 수도권 매립지 좀 구분해서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민간에서 봤을 때는 공공을 많이 팩트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가 사실은 좀 부담받을 게 있는데 핵심은 여기는 송파하고 강동만 핵심을 잡고 있으면 됩니다. 다른 데는 다 별로 기능이 자기들 것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서울시 정책이 공공시설을 더 늘린다고 자꾸 그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게 부지를 만드는데 확보하는데 어렵고 그래서 아마 민간 시장은 좀 이대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 이제 이거 인물 보셨습니다만 이게 참 뒤에 13페이지 보면은 상단을 그렇고 밑에 하단을 좀 잘 보세요. 이게 여기 보면은 이제 바이오 생산량이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음식물하고 은폐수하고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바이오가스를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걸 경제성 분석을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걸 조금 나름대로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한번 이걸 보시면서 어디다 사용되고 있는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페이지 상단에 보면 송파 걸 좀 잠깐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송파가 지금 작년에 그 14만 원에 반주에서 9.8 약 15만 원짜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15만 원에서 510톤을 했는데 지금 약 한 350톤에서 400톤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초기 투자비 대비 많은 수익을 남기고 있어요. 지금 현재 거리도 작고 그 다음에 민간이 지금 약 한 3만 원에서 좀 조성이 될 겁니다. 12만 원까지 아직 안 됐고 13만 원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민감한 것은 내가 안 갖고 왔습니다만은 거의 13만 원에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송파가 이렇게 조금 1, 2만 원 정도 비싸들 하더라도 왜 가느냐? 그 공공의 성격도 있습니다. 우선 안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자치국 간에 이게 조금씩 결탁이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민간 시장에서 요거는 많이 조금 좀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핵심은 여기에 은폐수를 제대로 못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용량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 수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그걸 일부 과징금을 내면서까지도 그 탄천에다 지금 집어넣고 있는 거 정도. 내가 송파의 어떤 영업이랄지 이런 것은 노하우는 깊이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악취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민간은 경기도나 이쪽에 이제 분포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공공에서는 송파가 가장 논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강동이 내년 정도 준공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서울시에서 약 카바가 약 한 1,000톤 정도를 카바를 하는 거예요. 음식물 시장을 봤을 때. 그래도 다량은 뭐 각자 찢어서 가니까 그래도 1,000톤은 남아요. 200-300톤은 민간에서 어쩔 수 없이 처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민간 시장의 업체들한테 좀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길게 봐라 안목을.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해라.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좀 했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과거에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했었어요. 저가 낙찰로. 근데 조금 적격심사라는 기준을 좀 만들어가지고 적격심사가 우리가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정량적 평가는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건데 정성적 평가에 약 60%. 그래서 조금 심사자들이 많이 좌지우지한다는 내용을 조금. 그래서 제한경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만 그 바이오가스에 대한 어떤 내용 이걸 좀 총괄을 해서 우리 공공적으로 좀 팩트를 많이 해서 좀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요. 한번 보시고요. 근데 이따 Q&A 시간에 보면서 또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가스 촉진법이 작년에 공포돼가지고 지금 이제 내년 2014년도 1월 1일자로 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걸 좀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핵심은 그 음식물류 폐기물 중에 그 송파 스타일 아까 음식물하고 은폐수 바이오는 의무 생산자라서 그 바이오가스 어떤 정보 시스템에 대한 센터가 곧 설립이 된답니다. 그 환경부와 생활폐기물 EPRN 제도가 있거든요. 생산자 재활용 제도라는 거 있는데 그런 스타일 같이 탄소 거래제 같이 이것도 거래제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국립환경과학원에 누구 박사하고 좀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어떻게 됐든 그런 체제가 바이오가스 촉진법이라는 내용. 그래서 이게 지금 민간의 시장에서 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사료, 전통적인 건조사료 방식에 있는 것에 애들이 자기들끼리 묶어서 소화조를 만드니 뭐 또 은폐수 전용 시설로만 해서 그 군산 같은 데는 은폐수만 전용으로 온 놈들이 있습니다. 홍보 에너지라고 옛날에 대상학서 그 M&A 받아냈죠. 그런 거랄지 뭐 이런 산업이 아주 민간 시장으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공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은 이제 각 지자체에서 의무 생산자예요. 이게 공공 의무 생산자. 자기 구청 내에서 음식물이나 이런 게 유기성이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쿼터량이 정해지는데 그 쿼터량을 제대로 이행이 안 했을 때 못 채울 시에는 과징금을 물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모지면 어떻게 됩니까? 민간에서 사오던 어디서
받아갖고 와서 과징금을 안 물도록 이런 게 조금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 법을 한번 보시면은 쭉 나와 있거든요. 핵심 이게 내용은 대충 그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을 기점으로 그 멀리는 저 밑에 저 충청남도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물리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민간 시장에서는 물리 비용이 요즘 그 길값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저 서울시에서는 적격 심사 기준 때 거리라는 단어를 좀 줬어요. 이게 가지고 가능하나 짧은 거리를 헤매서 저거 처리해라. 핵심은 경기도가 주로 많이 불포가 돼 있어요. 근데 경기 저거 뭐 인근 시장들 얘기 들어보고 가서 뭐 야 서울시 폐기물을 우리가 처리하는데 왜 우리한테 인센티브가 없느냐. 고양 시장 특히 뭐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와서 앞으로 민간 부분도 저거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조금은 지자체하고 많이 협업을 해서 뭐랄까 악취랄지 이런 부분 이제 민원이 발생돼 수질은 기본이고요. 그런 게 좀 그래서 제가 좀 나눠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됐든 저 충청도까지 내려간다는 거 경기도 연천, 강화, 당진, 충남 당진 이 정도까지 내려가는 거. 그다음에 여기 이제 옛날에 여기 쪽 폐기물관리법하고 자원화 촉진 조례가 있고요. 음식물 처리하는데 법률상으로 본다면 그다음에 저 아까 말한 저 촉진법이라고 죠 폐기물 처리 시설 처리 촉진 주변 지휘라는 법률에 보면은 그 음식물하고 재활용하고 소각장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사실 이렇게 열악합니다. 뒤에 사진을 보면은 그래서 이게 요즘 클린하우스다 해가지고 조금 뭐랄까 조금 자치단체에서도 제로 웨스트라고 해가지고요. 환경부에서나 국토부에서나 저거 R&D 사업 같은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대형 택지 개발 같은 데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이 좀 개선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민간 부분도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클린하우스를 조성해 주겠다. 뭐 이렇게 뭐라고 그래 이거 자치부총장한테 이렇게 조금 좀 뭐랄까 수익금 남은 거 일부 좀 뭐라 환원한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병행을 하면 조금 민간 시장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을 담고 아이고 너무 길게 설명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한번 이제 질의응답 시간으로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자유롭게 Q&A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송파 쪽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예예. 송파가 이게 공공부분이라고 해도 리크림이라는 회사에다가 위탁을 주는 그런 건가요? 가면서 다시 송파하고 강동이라는 쪽이 예 처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직영이냐 위탁이냐 할 때 그 리클린이라는 회사에다가 송파는 위탁을 하고 있는가? 우선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송파 리클이라는 회사가 그 이제 사업주가 그 공장이 2개가 있습니다. 이쪽에 재활용 선별장 하나하고 음식물 처리인데 그게 아마 청소 공원이가 하나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저쪽 복정령 있는데 그쪽에 핵심은 그 13년도 은폐수 해양 배출 금지에 따른 이제 어떤 음식물 시장에 조금 대란이 났었어요. 근데 그 전부터 송파에서는 미리 예측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투자자들이 그걸 송파에서는 사실 민간에다 한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있었던 모양 같아요. 그거 좀 좋게 얘기한다면은 그 직영 체제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 생활 폐기물 생활 폐기물이란다 청소를 할지 이런 게 그래갖고 그게 전량 다 민간으로 넘어갔어요. 이게 그 강남 같은 경우 송파도 그렇고 그때 인근이니까. 근데 핵심은 강남구청장하고 송파구청장이 과거에 조금 돈이 있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조금 이기카를 많이 했어요. 공공이라는 개념을 잘 안 두고 민간에다 자꾸 위탁을 시키던 게 그래서 송파에서 발빠르게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시장 투자자를 해가지고 저쪽 해갖고 승인을 해줬어요. 이제
기부 체납 조건으로 보통 BTO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근데 그 당시에 자치구한테 때 우리가 회배를 좀 했었어요. 송파 입장에서는 야 우리 이렇게 질련이 조금 의무적으로 얼마씩 좀 넣어달라 암암리에 그런 것도 있었고 공식적인 문구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오기 전에 어떻게든 그래서 막상 이제 짓고 났어요. 근데 물량이 민간에서 높단 말이에요. 민간은 낮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송파에서는 많이 들어와야 사업이 되는데 그래서 그걸 알게 모르게 어쩌고 하다가 은폐소 대란이 난과 동시에 송파에서는 끝까지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민간에서는 저거 처리를 못하겠다. 이제 그 스트라이크를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여파가 인지상정으로 해서 조금 비싸지만 송파로 거의 물량을 채워서 들어가고 있다는 거. 이제 그런 게 조금 함수가 있습니다. 제 핵심은 그냥 리클린이라는 회사가 민간 회사인데 송파 물량을 위탁받아서 전량 처리를 그건 전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아까부터 계속 대박이다 많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처리 단가도 가장 높고. 민간보다 한 2만 원 있고 그죠? 근데 지금 강동이나 송파 이쪽에서는 계속 좀 증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또 말씀하셨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세미나를 개최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이제 민간 사업자들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수익성이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이제 오늘 모신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처음에 기초 데이터에서 이제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은 앞서 그 1페이지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을 한다면 큰 그림에서 지금 2022년 기준 한 전체 이 음식물 폐기물 배출이 한 2,500이라고 잡으면 그 중에 가정이 1,900이니까 거의 올모스트 한 80% 되는 것 같고요. 다량 배출 사업장이 이제 386, 그다음에 사업장 폐기물 이게 한 199.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가정 부분이 워낙에 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량 배출 쪽이 이제 음식점이나 뭐 이런 집단 급식소가 이제 중심인데 사실은 그 저희는 이제 그런 어떤 뭐 이마트라든지 코스트코라든지 막 이런 부분 생각인데 그런 쪽은 거의 물량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업장 폐기물이라는 게 어떤 게 가장 핵심입니까? 초가 지금 과거에는 이걸 안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공장 같은데요. 아, 영등포 옛날에 뭐 영등포 공장 같은데 이게 그 다량으로 이렇게 집단 급식소도 아니고 애매하거든요, 걔들이.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2,500 중에 1,000톤 이상을 공공에서 처리하고 있다. 그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죠. 대략 30% 정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 근데 2,500톤 중에 30% 정도가 공공에서 처리하는 아니, 그렇죠. 대충 봐더라도. 근데 지금 송파가 다량이 120톤 정도가 들어가요. 뒤에 보면 말 그대로 150톤, 420톤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120톤은 잘 잡아내지를 못해요. 사실은 통계로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자네기들끼리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수집 운반 업체들이 애들이 물량을 많이 따다 주거든요. 근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수집 운반업 보고 처리업 보고 결탁 관계가 돼 있어요. 성립이. 이유가 뭐냐? 그 폐기물 수집 운반업은 자치구청장에 허가를 내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생활 폐기물에 한해서. 네. 요거 음식물도 생활 폐기물입니다. 네. 근데 은폐소는 생활 폐기물이 조금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광역 차원에서 수집 운반업을 처리하고 있어요. 이거 운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량에 있는 배출자들이 수집 운반업체들이 가서
우리 얼마 전에 과거에는 영수증만 끌어주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이렉트로 처리업체하고 둘이 조인하는 거예요. 결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량이 실질적으로 다량에서는 조금 그 아까 함수 얘기를 했었잖아요. 10% 20%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런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대신 지경은 정확해요. 처리비를 다이렉트로 주고 있으니까 영수 처리해서. 그러니까 송파 같은 경우는 다량이 110도니까 지경에서 일반 그러니까 300톤 들어간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1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여기 그 서울 중심으로 했을 때 이제 경기도 있고 그다음에 멀리는 이제 충청도 여기에 가는데 근데 그런데 다시 11페이지를 보시면 저는 여기서 약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각 그 처리하는 지역마다 이 톤당 처리 단가의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어떤 게 차이가 있다고요? 난지 같은 경우에는 8,857원, 서남물 같은 경우는 한 15,000원, 중량은 25,000원, 수도권은 5만원. 이 은폐수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폐수 갖고 예, 얘기하는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음식물류 폐기물을 서울서 원물을 해서 10만 원을 13만 원인데 가져갔다 칩시다. 그러면은 약 50% 정도로 은폐수가 나온다 치고요. 걔들이 예를 들어서 연천이나 예를 들어서 어디를 뭐 연천 화성을 간다 칩시다. 그러면 걔들이 갖고 들어올 때 보통은 각자 처리를 해요. 자기들이 성남 화수처리는 일부 넣고 은폐수 전용 시설인 저 홍보 뭐냐 거기도 내려갈 수도 있고 포천 바이오도 갈 수도 있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해요. 좀 심으면은 비하인드 스토리 내면은 비공식적으로도 좀 주고 처리한다고 그럴까요? 핵심은 난지하고 중랑 서남은 저희가 규정을 정해서 BOD의 10% 범위 내 총 부하량 10% 범위 내 두루독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강동하고 도봉을 집어넣을 때 걔들도 그 서울시하고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4만 ppm을 넘지 말아라. 기본적으로. 그래서 4만 ppm으로 끄다 보면 톤당 한 4, 5만 원 정도 가요. 근데 핵심은 민간업체에서 돈을 겉으로 보기엔 비싸게 들어가잖아요. 또 가끔씩 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수집 운반 업체가 물량을 좀 따야 되겠고, 제가 느끼기로는 그래요. 따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난지능이나 어디다 넣어야 되겠고, 그래서 일부 가수를 해요. 물을 더 집어넣어요. 이게 지하수를 탄다거나 그러니까 농도를 낮게 해줘. 농도를 낮춰가지고 그러니까 어쩔 때는 3만 ppm, 4만 ppm도 육박을 해요. 난지다 이런 데도 평균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그 농도가 들어오면 계속 좀 제재를 한다고 그럴까요? 운반업체를 자체로.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죠. 100원 받아가지고 내가 조금 이익을 적게 먹고 가수를 해서 집어넣는다는 거. 이런 게 함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수처리량만큼은. 그리고요. 그 아까 이제 바이오가스 쪽에서 이제 16페이지에 바이오가스 촉진법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됐을 때 이제 음식물 처리 시장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타격 효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여기 가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하신 대로 어떤 그런 전체적으로 음식물 폐기물이 발생했을 때 어디로 가서 이렇게 어떤 단가로 계속 처리하는데, 근데 이것이 바이오가스 촉진법이 됐을 때 시장에 어느 정도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큰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그냥
저는 일단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단장님 너무 저 깊이 물어봐서 저도 조금 곤란합니다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민간 시장에 봤을 때 이제 민간을 뭐 포커스를 맞추자고요. 공공은 어차피 그렇듯이. 이제 바이오가스 촉진법을 생기게 된 동기가 뭐냐면 과거에 그 공공처리 시설에서 시설비를 많이 따졌어요. 사실은 그 이제 광역 시설로 만들어라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근데 환경부에서 잘 돈을 안 줘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확인해야 되겠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렇게 민간에는 이제 그동안 투자를 안 했다고 봐야죠. 건조 사료 방식에서 있다가. 근데 이 포커스는 뭐냐면 그 바이오가스 촉진법 시행에 보면 그 음식물이라는 게 가끔 다 그 앞에 어디가 나올 겁니다. 배경인가 어디에 보면 기존의 건조 사료 방식 진행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으니 앞으로 에너지나 이쪽에서 자원을 한다고 했으니까 유기성 에너지화를 해서 바이오가스 촉진을 해서 자원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자. 이제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배경에는. 자, 이제 단장님 이제 물어본 핵심은 민간 시장은 지금 현재는 과도 기간이 거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건조 사료 방식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준으로 약 30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 업체 한두 개, 두세 개 약간 송파 스타일. 예, 세 개인가요? 송파 스타일 빼놓고 거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느 업체고 얘기를 하다 보면 형님, 제가 형님이다 치고요. 저는 1세대들하고 많이 민간 업체들하고 많이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 2세대들 얘기들은 저희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원물을 먼저 확보해놓고 은폐수 공장에다 우리는 뒤에 따로 만들겠습니다. 근데 은폐수 시장에 보면은 과거에 단가가 7만 원까지 뛰었었어요. 옛날에 4만 원짜리가 호천바이오가 문 닫았죠. 그다음에 저 군산의 홍보에너지가 대상서 M&A로 받아놨죠. 저거 샀죠. 어떻게 됐든 간에 송파는 아까 노단장 선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 강동도 그런 스타일로 될 것이고요. 라고 했을 때 아까 1200톤 정도 민간에서 돌아가요. 어떤 식으로 돌아가든. 자, 근데 아까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원물만 확보하고 은폐수 되다. 그래서 곧 이제 저도 이게 이제 시행 규칙이 지금 6월 9일까지 입법 예고가 돼 있어요. 시행령과 시행 규칙은. 근데 이제 고시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침 이런 게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민간 시장은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 송파 스타일이 갖춰지지 않는 전통적인 건조 퇴비화 방식으로 해서는 입증할 게 별로 없어요. 이게 하나가 있는다면 은폐수만 하수처리에 집어넣는 게 일부 있고 아까 홍보를 할지 이런 좀 갈 때가 있고 포점 없지. 다른 데 가는 게 요걸 가서 증명을 해서 갖다 내야 되는데 지금 지자체 움직임은 여기서 저거 비밀 넣는다 치고더라도 지자체 움직임은 아까 과징금 때문에 내가 과장이고 내가 뭐 소장이다 그러면은 야 준비된 놈 뭐 계약을 해라 라는 게 지자체의 그 약간의 동향이에요. 근데 핵심은 민간에서 건조 사료 방식에서 보통 대부분 소형이에요. 30톤, 100톤 미만짜리들. 울산 단가가 싸요 이게. 그러니까 그 공개 입찰로 했을 때는 적격 심사 기준이 아닌 제한 경쟁이 아닌 걸로 한다면 우선 단가가 싸는 게 자치 입장에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핵심은 예산 적게 들어가 보면은 바이오가스 촉진법이다 보니까 요거 타겟트가 민간 시장이 아니에요. 공공의 타겟트예요 지금. 그 바이오가스 촉진법 설립 배경 뭐라고 그래 재정 배경은 공공에서 이게 니네들 무조건 만들어서 100% 바이오가스 생산해가지고 저거 해라. 그런데 어차피 아까 1200톤은 민간 시장에 흘러나온 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뭐 준비 안 된 민간에서는 조금 제한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저는 갖고 있죠. 그 부분도 누구한테도 얘기를 했고요. 우리 민간 시장한테. 그래서 지금
준비는 아직 안 돼 있을 겁니다. 민간 쪽에서는 자기들 스스로는 한다고 하지만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추가 질의 드려도 될까요? 이 7시에 계속 쓰니까 이제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이제 민간 업체인데 단가가 싼 업체가 있고 바이오가스 방식으로 이제 단가가 비싼 업체가 있으면 서울시나 이제 그런 지자체에서 과징금을 내더라도 단가가 더 싼 업체한테 맡길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리자 얘기를 내가 잠깐 하자면 내가 과장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장이 됐다 치자고 핵심은 그 공공 의무 생산량이잖아요. 생산 저거 지정돼 있잖아요. 그게 진짜 예를 들어서 강북이나 이런 구청에서는 전량 다 위탁이에요. 근데 송파나 강남은 그래도 송파에서 갖고 오면 되니까 저 송파 처리장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단가하고 조금 예산 부분하고 좀 이제 이게 조금 저거 뭐랄까 저울질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은폐수 처리가 또 안 되면 민간에서는 좀 뭐랄까 죽서서 개족구는 안 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아마 자치구 입장에서는 원물 확보가 민간에서 중요하니까 내 생각으로는 그 적격 심사 기준에 제한 경쟁으로 간다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게 가격을 그냥 낮게만 측정을 해서 계약을 시킬 것이냐, 그리고 과징금을 물을 것이냐 이런 테마가 하나 있다 그러면 과징금도 안 물고 좀 단가를 좀 높일 것이냐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지금으로 본다면은 과도기는 아니고 나는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생각해요. 바이오가스 생산업체하고 적격 입찰 방법을 절대 제한 경쟁으로 무조건 저거 저가 뭐라고 하나 공개 입찰로 해가지고 처리 시설만 갖추면 저거 단가를 낮게 해서라도 계약을 시키는 그런 개념은 요 법이 저거 시행된과 동시에는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겠느냐. 지금도 그렇게 움직이고 지금 여론을 들어보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치구 담당들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 그래서 아유 고심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래? 뭐 그래서 또 환경부 차원에서 뭐 고시 저 뭐라구나 지침을 내려줄래? 뭐 이런 부분 아직은 끝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소장님 말씀은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서울시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게 지금 보면은 1,900톤 정도 되잖아요. 1,910톤. 근데 이제 25년부터는 바이오가스 방식으로 여기에 절반인 이제 한 850톤 정도를 처리해야 되는 건데 현재는 이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이제 송파 정도니까 한 200톤, 200에서 300톤 정도는 처리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민간 바이오가스 시설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바이오가스 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중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음식 물만 그 바이오를 하는 데는 없어요. 송파 저 강도 동대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송파 스타일이 음식물은 건조 사료, 은폐수는 바이오. 근데 민간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저거 좀 심하게 한 다음에 건조 아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를 내가 썼잖아요. 원물을 확보해놓고 소화조를 그 몇 개 업체가 요거 뭐지 상호 인해서 소가스로만 어차피 그것도 시설이니까 소화조를 만들면. 근데 거기서 궁금한 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소화가스 바이오가스 이제 현기성 소화 시설을 만들려면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을 가지고 원래는 처리 업체를 하는 거죠. 소화조를 만드냐 안 만드냐 이런 것은 폐기물 처리 시설의 일부 부속 시설이지. 내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현기성 소화 시설만 만드는 데는 이제 따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정확히는 폐기물 관리법상 봐야 되니까 어떻게든 간에 그 송파 스타일로 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내가 봤을 때는 사업성이 있고. 결론적으로요. 예. 그 어떤 하나의 민간 업체가 그 바이오가스 관련 처리 시설, 그리고 뭐 은폐 처리 시설 이런 것들을 확보했을 때 송파처럼 돈을 많이, 그러니까 물량 많이 따고 그래서 단가 좋게 받고 그래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단장님 지금까지는 시장을 놓고 봤을 때요. 저 서울시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저는 땅 따먹기 게임이라고 표현을 좀 썼었어요. 한정된 데서 누가 많이 자기 영역을 차지하냐, 이합 집산을 하냐, 이런 게. 근데 지금부터는 그 땅 따먹기라는 것이 바이오가스 처리 시설을 갖고 있냐 아니냐가 에서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넘어가고 있는. 그래서 그걸 법이 제정이 된 것과 동시에, 그래서 지금 그 쉽게 얘기한다면은 지금도 그런 게 보이죠. 일부 그것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민간업체들이 많이 지금 팔렸잖아요. 송파도 넘어갔잖아요. 원래 저거 주인이 송파 자본가한테 넘어갔어요. 민간 시장 일부도 넘어가 있고.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바이오가스 촉진법으로 인해서 민간 시장에서는 그 크게 본다면 원물 확보가 중요해요. 아까 땅 따먹기 게임이라고 그랬잖아요. 20톤, 30톤, 50톤 미니멈 물량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왜 그러냐면은 건조 사료 방식이다 보니 걔들 원가가 적게 들어가요. 운영비가 꽉 차서 은폐해서 내보내면 돼. 끝나니까 협정만 걸려고. 그리고 톤당 11만 원, 12만 원도 경제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이오가스 쪽지법 인사한 분도 물을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이때 저거 뒤에 넣어놓고요. 폐수를 저 하수 방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나 오고, 그 다음에 또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센터가 생립이 되면 우리는 얼마 가스를 생산해서 얼마만치 했다 입증을 해줘야 되고, 요게 조금 더 투명화가 된다고 그러면 공공도 공공이지만 민간에서는 그것이 아마 체계화 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자축 입장에 봐서 내가 계약을 시킨다 그러면 그 입찰 조건에 진짜 흘름이 없으면 이제 건조사료 회사하고 책임지고 해갖고 와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우선적으로 송파 스타일로 하는 데는 원물 확보하는데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건 뭐 네. 근데 아까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각 자치구들이 그러니까 송파처럼 그렇게 대규모로 어떻게 보면 뭐 서울에서 제일 많은 양을 배출하는데 어떤 하나의 민간 업체에다가 전량을 위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걱정이거든요. 하면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아까 주식회사 리크릭인가? 네, 섞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민간 업체란 말이에요. 근데 바이오가스 시설을 져서 대규모로 이제 돈을 들였어요. 근데 여기 원물을 확보하려고 예를 들어서 종로구에 갔는데 종로구는 어떤 다른 회사에다가 위탁을 주고 그럼 걔들이 다 가져가는 걸로 하고 또 저쪽 강서구에 갔더니 걔들도 또 다 가져가는 걸로 하고 이런 어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어떤 입찰 뭐 단가로 해서 경쟁하고 이런 구도가 아니라 약간 좀 그러니까 송파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데 한 업체에다가 그냥 전량 위탁을 하니까 그런 환경은 되게 걱정된다. 민간 업체라.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저거 두부 자르는 식으로 이렇게 딱딱 그래서 1 플러스 1은 2다. 뭐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송파 같은 건 준 공영제예요. 사실은 민간이 전액 BTO 방식으로 투자했다 하더라도 거꾸로 얘기한다면. 근데 아무래도 서울시 내에 있다 보니까 자치구 입장에 봤을 때는 과거 그 두 가지 흐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은폐수 시장, 은폐수 해양 배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음식물 처리 대란, 민간업체 스트라이크 파업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자치구 입장에서는 엄청 골머리 아파요. 이게 단가 오고 예산 오고 그 안정적 처리. 그래서 매 1년 만에 계약을 해요. 자치구 입장에서는. 근데 아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수집 운반 처리 일괄도 계약을 시켜버려요. 자, 내가 송파 니클린 회장이에요. 송파구청장한테 가가지고 이걸 폐쇄를 한다는 조건에 막가파 같으면 괜찮은데 정상화를 시키려면, 그래서 민간 시장에 최초로 요번에 최초가 나도 몇 천만 원 줬습니다만 요번에 국비 지원이 50억짜리가 내려가요. 민간 시장에.
그거 없어요. 법에는. 악취가 많이 나니 주민들한테 피해가 이렇게 입히니 우리 송파에서 얼마를 드리고 국비를 얼마 달라. 그리고 그 100억을 투자해요. 그 악취만. 자, 상식적으로 본다면 민간 시장이 전액 BTO 방식이나 투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한다면 공공에서 야, 네 거고 내 거 내 거지. 우리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니를 돈을 줘.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송파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 강동도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고 라고 했을 때 단가를 좀 높이더라도 안정적 처리와 또 아까 말하는 구청장의 어떤 시의 역학관계 준 게 민간이지만 준 공영경제라고 보면 답이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질문. 송파 말고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그런 준공영제로 관련 움직임은 없나요? 서울시에서 지금 이제 최근에 난지 물질센터가 약 300톤짜리가 하나 그 환경부 협약을 해가지고 하수하고 음식물로 병합 처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환경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부 고양시 분량이 일부 들어올 거예요. 고양시가 자꾸 지금 도시화가 돼 있어서 그게 아까 서남에 300톤짜리가 거리 움직이면서 지하로 갈 것이고요. 그것도 아직 불투명하고 이제 그 주변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강서에다가 폐수 전용 시설 300 몇 톤짜리를 또 만들 거예요. 폐기물 시설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강동 아니 저거 음식물로 시장으로 본다면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현재 상황으로는. 근데 은폐수는 처리 시설은 늘어난다는 거. 아까 서남이 약간 300톤짜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 그 단지에 300톤짜리가 늘어난다 한다고 하면 얼른 계산해 보세요. 지금 송파 한 500톤 잡고 도봉, 강동 뭐 지네들 거 처리하고 그래도 근데 서울시는 아이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공장을 칠 수가 없어요. 맞아, 그 음식물 처리 온물 처리 시설을. 그래서 그 과거에는 이제 민간에고 좀 심으면은 그 공공에서 아주 시군구에서 사버렸나 뭐 이런 논리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까지는 아직 발전이 안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원물 확보하는 데는 아까 이제 변수가 아까 난지가 300톤짜리 있다고 그랬죠. 선압 아까 줄이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만 조금 변수가 있지 다른 건 없을 겁니다. 그럼 그 17페이지에 그 거리 제한이 좀 있었는데 청주 같은 데는 바이오가스가 제일 머니까 바이오가스 설비가 들어온다 해도 앞으로 그 업무를 가져오기가 쉽지 않나요? 아 지금 자꾸 말을 두 가지를 병행해서 얘기했는데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요. 핵심은 그거예요. 원물 확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민간업체에서는 공공도 마찬가지고. 물론 물이 들어와야 뭘 유가를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은폐수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근데 핵심은 송파나 이런 데는 자기가 스스로 처리를 해버려요. 그 아까 보라는 우리 저 먹고만 싸야 될 거 아닙니까? 뒤처리는 자체적인데 다른 사람도 뒤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다 공공기관에 다시 집어 넣어줘야 돼 이게 하수시장으로 은폐수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돈을 벌어갖고 은폐수 때 닦아 올라오면 어떻게 내가 이익이 그만치 갭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경영으로 봤을 때, 효율화로 봤을 때는. 근데 원물과 그 뭐지 그저 은폐수 바이오 동시 처리한 놈들은 두 개를 갖춰다 보니까 경영에서 효율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조금 효율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또 아까 말한 또 그 뭐죠 바이오 배추 바이오 생산량을 또 거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이점이 있죠. 근데 하여간 그게 또 거래하고도 또 관계가 돼 있잖아요. 운송비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은폐수 처리업자도 운송비가 많이 들어가면 더 받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쫙 멀리 가면은. 그 다음에 좀 가차 보면은 그래 좀 단가 낮게 갖고도 계약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함수가 있죠. 그래서 거리가 멀고
원문을 많이 확보하면 또 괜찮은데 어떻게든 그래서 거리라는 단어는 적격 심사에서 나와요. 이게 점수로 환산을 해요. 몇 킬로 내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저축에 계약을 시킬 때 이런 게 함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서울 경기 쪽에서 다 전량 다 처리하면 좋은데 또 불확실하잖아요. 이게 서울 경기에 있는 사람 열악한 데가 많아요. 강화도나 이런 데들 건조 사례 방식은 완전 뭐라고 금이 날고 난리예요. 제대로 유지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도 대형화되어 있는 업체들 100톤 이상 300톤 뭐 일처리 얘네들은 투자를 해요. 그래도 환경 시설도 좀 하고 환풍도 좀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시설 투자도 좀 하고 예를 들어서 건조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집어넣어서 뭐 좀 뭐랄까 좀 전처리 공정을 한 공정 두 공정 민간업체는 공정이 더 늘어나면서 원가가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거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원물 확보하는 데는 제한이 돼 있잖아요. 이게 얼마 톤당 얼마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기준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거리가 멀거나 다시 또 건조 사례해 갖고 다시 은폐수를 서울시 뭐 공공화수련이나 집어넣어 난지로 간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물자네. 그게 다 물류 비용이 다 들어가니까 그런 게 함수가 있죠. 저희 그 1페이지 말씀하실 때 이걸 바이오가스 나오면 이거를 가지고 도시가스에 넣어서 팔 수도 있다. 응? 도시가스로 쓰는 방법이 있고 냉난과 네. 연료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그 도시가스로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아까 말한 저거 가스에는 많은 성분이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뭐 황무도 들어있을 것이고 뭐 질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불순물이라면 좀 그렇고 근데 도시가스에 쓸 수 있는 순수한 가스 그 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황무도 그런 부분을 제거를 해서 이제 뭐 배출해야 될까 뭐라고 사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됐든 태우는 것은 속에 열량이 한 5천 이상 킬로그램도 5천 이상 나올 겁니다. 보통 목재가 한 4, 5천 나오는데 4천 정도 나오는데 한 5천 이상 나올 겁니다. 5, 6천. 플라스틱이 한 6, 7천 나오거든요. 7천 정도 PVC가 이렇게 저 탄소값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저거 가능성은 있죠. 근데 핵심은 그 엔진이나 이렇게 발전을 했을 때 터빈 돌리고 그럴 때는 아이가 수소까지 생각한다 하면 음식물만 갖고는 좀 그렇고 그래서 요즘 환경부 정책이 같이 섞어라 이거야. 음식물, 축분, 하수 섞어찌게 해라 이거야.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해가지고 최대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또 그 바이오 가스에 대한 유기성 바이오 가스에 대한 2002년도인가 아니 몇 년도 90 몇 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그게 하나 있어요. 그 자료가 내가 오늘 안 보냈나? 그건 최초의 바이오 가스 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 그 용역을 한번 있었어요. 환경부에서 그때 한참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그때만 하더라도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아직 그 시장은 아니다. 근데 지금 민간 시장에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호재가 많냈죠. 전량 다 음식물을 동대문 스타일로 했다고 쳐보세요. 서희건설 같은 경우 물을 못 만들어내요. 이게 폐수를 BOD 150ppm을 혐기바이오 미안하지만 공정이 더 들어가는 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공정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건조사료 방식은 은폐수만 딱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낮죠. 그래서 그때 선호기를 악취도 그렇고 혐기바이오는 혐기소화 방식 악취가 아주 많이 납니다. 건조사료 방식에 비해서. 그래서 송파 스타일로 강하게 밀어붙인 게 이번에 강동 스타일이에요. 강동에 1300원 원래 전체가 1700짜리인데 어떻게든 그렇게 베이스를 깔았죠. 그래가지고 용역을 했고 근데 앞으로 원물 전체를 동대문 스타일은 바이오 한다는 것은 무리수고 만약에 한다면 하수 쓰러지 있죠. 물론 이제 저 폐기물 뭐라고 하죠. 케이크는 오닉 케이크인데 별도 빼놓는다. 오닉 케이크
체립이랄지 응집제 약품 들어가고 이것도 따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 그 오닉 케이크 요즘 갈 데가 없어요. 또 저 하수체리에다 쓰러지 있잖아요. 그걸 케이크라고 그러는데 이 케이크 자체가 갈 데가 없어요. 반출할 때가. 옛날에 그거 다 해가지고 그 소각장이나 시멘트 공장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즘 감량이라는 게 많이 얘기를 해요. 소화조 효율 향상이라고 그러죠. 좀 막 이온화를 시키니 뭐 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가능한 한 잘게 푸시는 거예요. 이게 쓰러지가 안 나오고 유기성이 다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산업 발전을 이렇게 간다고 보이. 어떻게든 음식물 원물만 가지고 동대문 스타일은 일단 아니다. 근데 그건 100% 내가 확언할 수 있죠. 마치 제가 그냥 그 결론을 다 내려서 얘긴 같이 저 얘기 들으실 때 제 말 저거 참고만 들으시고요. 그 차 보시고 응용했을 때 이런 일이 이런 얘기가 있었다까지만 얘기를 하셔야지. 마치 저 OX 프로 가지고 당신 말이 틀렸어 맞았어 얘기하면은 참고적으로. 네. 제가 또 끝난가요? 네. 네. 더 어느 이상 정도 답변이 없으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준 자료 중에 혹시 그 일부러 네, 나가는 저 일이 그거는 없거나 이제 안내해가지고 뭐 이쪽이나 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네,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송파는 용량이 500톤인데 왜 250만 돌려요? 딴 데. 과거에 그게 그 원래 허가 나갈 때 450톤짜리 허가 나갔어요. 네.